기초 문법부터 로봇을 움직이는 코드까지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두 개씩만 비교하는 컴퓨터가 뒤섞인 숫자를 순서대로 세우는 법. 카드 게임을 하다 보면 손패를 작은 숫자부터 왼쪽으로 슥슥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장을 한눈에 훑어 순서를 잡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게 안 됩니다. 한 번에 딱 두 개, 오직 두 값만 비교할 수 있어요. 이 원초적인 제약에서 정렬 알고리즘이 태어납니다. 뒤섞인 번호표를 세우려면 두 장씩 비교하고 자리를 바꾸는 일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죠. 오늘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두 방법,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을 C++과 파이썬으로 직접 짜봅니다. 이미 배운 반복문과 조건문만으로 정렬의 원리를 손에 내어 봅시다. 왜 정렬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렬은 거의 모든 작업의 밑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순서대로 놓여 있으면 반씩 접어 찾아 들어가는 이진 탐색이 가능하고 중복을 걷어내는 일도 최대값이나 한가운데 중앙값을 집어내는 일도 훨씬 쉬워집니다. 전화번호부나 사전을 떠올려 보세요. 수십만 개의 항목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서 원하는 이름을 몇 초 만에 펼칩니다. 만약 아무 순서가 없이 뒤섞여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씩 넘겨야 하죠. 그래서 정렬은 화려한 기술이라기보다 코딩 테스트와 실무를 버티는 기초 체력에 가깝습니다. 정렬을 잘게 쪼개면 결국 두 가지 동작만 남습니다. 비교하기 그리고 자리를 맞바꾸는 교환입니다. 교환을 생각할 때는 컵 두 개를 떠올리면 편합니다. 한 컵엔 주스, 다른 컵엔 물이 담겨 있고 둘을 맞바꾸려면 반드시 빈 컵 하나가 더 필요하죠. 프로그래밍에서 그 빈 컵 역할이 바로 임시 변수 템프입니다. C++에서는 템프에 한쪽 값을 잠깐 담아두고 자리를 옮긴 뒤 되돌려 놓습니다. 세 단계가 필요하죠. 반면 파이썬은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두 변수를 나란히 적어 동시에 맞바꿔 버리니 빈 컵조차 필요 없습니다. 이 교환이 앞으로 나올 모든 정렬을 쌓아 올리는 벽돌입니다. 첫 번째 방법, 버블 정렬의 그림을 먼저 그려봅시다. 사람들이 키 순서로 줄을 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각자 바로 옆 사람과 키를 비교해서 더 큰 사람이 한 칸씩 오른쪽으로 물러납니다. 이걸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쭉 훑으면 그 줄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자연스럽게 맨 뒤로 밀려나 서게 되죠. 마치 물속에서 공기방울이 보글보글 수면 위로 떠오르듯 한 바퀴를 돌면 가장 큰 값이 스르륵 맨 뒤로 떠오릅니다. 이렇게 큰 값이 거품처럼 떠오른다고 해서 이름도 버블, 거품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실제 숫자로 한 바퀴를 따라가 봅시다. 배열이 5, 2, 8, 1, 9, 3으로 놓여 있다고 하죠. 맨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5와 2를 비교하니 다수가 더 크네요. 자리를 바꿔 2, 4구가 됩니다. 다음은 5와 8, 8, 8이 더 크니 그대로 두고 지나가죠. 이어서 8과 1은 바꾸고 8과 9는 그대로, 그 다음 9와 3은 바꿉니다. 이렇게 큰 값을 오른쪽으로 계속 밀고 가면 한 바퀴가 끝나는 순간 가장 큰 값인 9가 맨 오른쪽 칸에 딱 정착합니다. 큰 값 하나가 매 바퀴마다 제자리를 찾아 뒤로 밀려가는 흐름을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그럼 한 바퀴로는 부족하니 여러 바퀴를 돌려야겠죠. 여기에 버블, 정렬에 영리한 구석이 있습니다. 한 바퀴가 끝날 때마다 맨 뒤에는 제자리를 찾은 칸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뒤쪽 구역은 이미 정렬이 끝난 확정 구간이에요. 그러니 다음 바퀴에서는 거기까지 굳이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볼 범위가 매번 한 칸씩 줄어드는 거죠. 원소가 n개라면 이렇게 n에서 하나 뺀 n 1바퀴만 돌면 모든 값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맨 뒤부터 정렬된 벽이 한 칸씩 앞으로 자라 들어오는 모습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 흐름을 코드로 옮겨봅시다. 화면 왼쪽은 C++, 오른쪽은 파이썬입니다. 뼈대는 반복문 두 개가 겹쳐있는 중첩 포문이에요. 바깥쪽 반복은 바퀴, 즉 패스를 세고 안쪽 반복은 그 바퀴 안에서 인접한 두 원소를 차례로 비교합니다. 안쪽에서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크다는 조건이 맞으면 앞서 배운 교환을 실행해 자리를 바꾸죠. C++은 중괄호와 세미콜론으로 감싸고 파이썬은 콜론과 들여쓰기로 묶습니다. 보시면 논리의 뼈대는 완전히 똑같고 문법의 생김새만 다를 뿐입니다. 언어가 바뀌어도 알고리즘은 그대로예요. 버블 정렬에는 성능을 크게 끌어올리는 한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같이 생각해보죠. 만약 한 바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았는데 교환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답은 이미 완벽하게 정렬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어디서도 바꿀 게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남은 바퀴를 더 돌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멈추면 됩니다. 교환 여부를 표시하는 수압대라는 깃발 하나를 두고 한 바퀴가 교환 없이 끝나면 곧장 종료하는 거죠. 이 조기 종료는 이미 거의 정렬된 데이터에서 엄청난 시간을 아껴줍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발상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방법, 선택 정렬입니다. 오디션 무대를 떠올리면 감이 잡힙니다. 심사위원이 지원자 전체를 쭉 훑어보고 그중 1등을 딱 골라 무대 맨 앞에 씁니다. 그 다음엔 남은 사람들만 다시 훑어 2등을 뽑아 그 옆에 세우고요. 이미 뽑혀서 앞에 자리 잡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선택 정렬도 똑같습니다. 매 라운드마다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값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하나를 콕 집어서 남은 구간의 맨 앞에 데려다 놓죠. 뽑아 세우는 걸 반복하며 앞에서부터 순서를 완성해 갑니다. 선택 정렬을 조금 더 자세히 따라가 봅시다. 핵심은 곧바로 바꾸지 않고 먼저 후보를 찾아두는 겁니다. 아직 정렬 안 된 구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으면서
지금까지 본 값 중 가장 작은 값이 있는 위치를 기억해둡니다. 구간을 다 훑고 나면 그때 비로소 그 최소값을 구간의 맨 앞자리와 딱 한 번 맞바꿉니다. 이제 그 맨 앞 칸은 제 값을 찾았으니 확정입니다. 그럼 정렬 안 된 구간을 한 칸 줄이고 그 다음 자리에 대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죠. 최소값이 매 라운드마다 앞으로 하나씩 걸어나와 자리를 채우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선택 정렬도 코드로 나란히 봅시다. 역시 중첩 반복이에요. 바깥쪽 포문은 이번에 채워 넣을 자리, 인덱스 i를 하나씩 옮겨갑니다. 안쪽 포문은 그 i 자리보다 뒤쪽을 훑으며 가장 작은 값이 있는 인덱스를 찾아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쪽 반복에서는 실제로 값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최소값의 위치, 그 인덱스만 변수에 기억해둘 뿐이죠. 그리고 안쪽 반복이 다 끝난 라운드의 마지막에 기억해둔 그 위치와 i 자리를 단 한 번만 교환합니다. 찾을 때 계속 바꾸지 않고 다 찾은 뒤 한 번에 바꾼다는 이 순서가 선택 정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두 방법을 같은 저울에 올려 비교해봅시다. 먼저 비교 횟수는 어떨까요? 둘 다 거의 비슷합니다. 대략 n을 제곱한 값의 절반 정도로 모든 짝을 훑어보는 양은 크게 다르지 않죠. 결정적인 차이는 교환, 즉 자리를 바꾸는 횟수에서 갈립니다. 선택 정렬은 한 라운드에 딱 한 번만 바꾸니 전체를 통틀어도 최대 n에서 하나 뺀 횟수뿐입니다. 반면 버블 정렬은 조건이 맞을 때마다 계속 바꾸니 훨씬 잦죠. 그래서 값을 옮겨 쓰는 비용이 비쌀 때는 선택 정렬이 유리하고 데이터가 이미 거의 정렬되어 있다면 조기 종료가 있는 버블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정렬이 실제로 얼마나 느린지 따져봅시다. 복잡도로 따지면 둘 다 5n제곱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반복문이 겹쳐 있어서 n개의 원소를 다시 n번 훑기 때문이죠. n 곱하기 n, 그래서 n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성질이 하나 있어요. 데이터가 2배로 늘면 걸리는 시간은 2배가 아니라 약 4배로 뜁니다. 숫자로 보면 확 와닿습니다. 원소가 100개면 약 1만 번, 1000개면 약 100만 번, 1만 개면 무려 약 1억 번의 연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이 방식은 급격히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실무나 코딩 테스트에서는 이걸 직접 짜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언어가 훨씬 빠른 정렬 도구를 이미 갖추고 있죠. C++에는 표준 정렬 함수 std sort가 있고 파이썬에는 sorted 함수와 리스트에 붙는 sort 기능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5nlogn이라는 속도로 도는데 방금 본 n의 제곱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원리를 굳이 짚는 이유가 있어요. 내 코드가 왜 시간초과, 그러니까 TLE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정렬이 병목이 되는지를 원리를 알아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짤 때 자주 밟는 지뢰 3가지를 짚고 갑시다. 첫째, 안쪽 반복의 경계의 실수입니다. 인접한 두 칸을 비교하다 보면 마지막에 오른쪽 짝이 배열 끝을 넘어가 버리는 오버런이 나기 쉽죠. 안쪽 반복은 반드시 끝에서 하나 앞까지만 돌아야 합니다. 둘째, 교환할 때 템플을 안 쓰고 A의 B를 먼저 덮었으면 A의 원래 값이 사라져 두 값이 똑같아지는 버그가 납니다. 파이썬은 두 변수를 한 줄로 동시에 맞바꾸는 방식으로 쓰면 이 함정에서 안전하죠. 셋째, 선택 정렬에서 더 작은 값을 만났는데 최소값 위치 갱신을 빠뜨리면 엉뚱한 값이 앞으로 와 정렬이 어긋납니다. 오늘 손에 넣은 핵심을 3가지로 추립니다. 첫째, 정렬의 본질은 결국 비교와 교환을 반복문 2개를 겹쳐 돌리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버블 정렬은 옆끼리 비교해 큰 값을 뒤로 밀어 거품처럼 떠오르게 하고 선택 정렬은 남은 값 중 최소값을 뽑아 앞에 차곡차곡 놓습니다. 셋째, 둘 다 5n 제곱이라 큰 데이터에는 느리지만 이 원리 자체가 알고리즘의 기본기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std sort와 sorted 같은 빠른 도구를 씁니다. 정렬은 이진 탐색처럼 순서를 전제하는 수많은 기법의 밑바탕이었죠. 결국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빠른 도구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아맞다 아카데미였습니다. 구독하고 새 강의를 받아보세요.